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바로 미네르바 대학교의 마이크 맥키 총장 인터뷰 내용입니다. AI 시대 교육, 또 미래 직업, 한국에 대한 그 생각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특히 그 AI가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것이라는 표현. 이거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몇 년 전만 해도 코딩이 완전 필수처럼 얘기됐는데 이제는 어쩌면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상반된 시각이 전 되게 흥미로웠어요. 네, 맞아요. 과연 이 급변하는 시대에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역량은 뭘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먼저 맥키 총장은 AI가 코딩 같은 특정 직무는 대체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요. 근데 동시에 이게 인간의 역량을 어마어마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주는 도구가 될 거라고도 봐요. 그렇죠. 마치 한 10명, 20명 되는 AI 비서를 이렇게 두고 복잡한 일을 지시하는 그런 미래를 그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인데요. 맥키 총장이 특정 기술 교육, 예를 들면 코딩 같은 거요. 이걸 가르치는 것에 어떤 도덕적 해이 가능성, 이런 걸 언급해요. 도덕적 해이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금방 사라질지도 모르는 기술을 가르치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 이런 질문인 거죠. 생각해보면 한 5년 전만 해도 코딩 열풍 대단했잖아요. 맞아요. 그랬었죠. 근데 지금 AI 발전 속도를 보면 그때 배운 코딩이 얼마나 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특정 기술보다는 비판적 사고, 창의력, 또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시대가 변해도 늘 중요했던 그런 보편적인 역량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AI를 피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한 문제를 푸는데 아주 강력한 연장으로 이걸 활용할 줄 아는 능력, 이게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런 보편적 역량을 강조하니까 미네르바 대학의 그 독특한 교육 방식이 더 궁금해지네요. 모든 학생이 앞줄에 앉는다. 이런 소규모 세미나나 능동적 학습을 강조한다고요? 맞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이렇게 쭉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학생들이 계속 토론하고 질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직접 기르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직접 해보게 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역 기반 과제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재밌는데 학생들이 특정 도시에 실제로 살면서요. 그 지역 사회가 정말로 겪고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 직접 부딪히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냥 책상 앞에서 배우는 거랑은 완전 다른 경험이죠. 이론이 아니라 진짜 현실 문제에 그냥 바로 뛰어드는 거군요. 와. 그럼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하고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긴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다양한 관점이 이렇게 부딪힐 때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또 실제 직장 환경처럼 다양한 사람들이랑 같이 일해보는 경험 자체가 중요한 소프트 스킬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협업 능력. 네. 그리고 미래에 도움이 돼 어떤 프로페셔널 네트워크를 미리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결국 이런 경험들이 다 모여서 맥키 총정이 강조하는 그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적응력 이런 걸 키우는 토대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똑똑한 학생을 넘어서는 거네요. 그렇죠. 미네르바는 그냥 똑똑한 학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리더를 키우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흥미로운 접근입니다. 근데 맥키 총장이 한국, 특히 서울에 대해서도 꽤 관심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서울을 미네르바의 주요 활동 도시 중 하나로 꼽은 이유가 뭘까요? 네, 그는 서울의 그 풍부한 역사, 그리고 아주 역동적인 문화, 또 경제적인 활력, 이런 점에 주목했어요. 물론 동시에 한국이 지금 인구 감소라든지 핵심 인재 유지 같은 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네, 그렇죠. 어려운 문제들이죠. 하지만 과거에 정말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온 그 한국의 놀라운 회복력을 언급하면서 미래에 대해서는 꽤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요. 잿더미 속에서 일어선 도시로 서울을 비유하기도 했고요. 와, 잿더미 속에서 일어선 도시. 인상적이네요. 어려움 속에서도 가능성을 본다는 거군요. 혹시 구체적인 제안 같은 것도 있었나요? 네, 특히 글로벌 지속 가능성을 위한 외교센터 같은 기관 설립 구상을 바로 이 서울에서 하고 있다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해요. 그리고 또 미국 실리콘밸리 성공 신화의 상당 부분이
사실 이민자 기업가들로부터 나왔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요. 아, 그렇죠. 그런 얘기 많죠. 한국 역시 좀 더 개방적인 자세로 전 세계에 재능이 있는 젊은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또 기업가 정신을 북돋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내부 인재 육성도 중요하지만 외부 인재 유입이 혁신의 어떤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시각인 거죠. 오늘 맥키 총장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보니까 역시 AI 시대에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변화에 잘 적응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또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인간 고유의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능력은 그냥 교실 안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실제 세상에서의 경험, 부딪힘 이런 걸 통해 길러지는 거고요. 네. 맥키 총장은 우리가 지금 마주한 문제들 중 일부는 해결하는데 100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상당히 긴 호흡이죠. 100년이요? 와,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런 시대를 초월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단순히 당신의 다음 직업을 찾는 것을 넘어서서요. 우리 사회와 또 세계가 직면한 이 거대하고 장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당신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것이 오늘 저희가 당신께 던지는 질문입니다.